아버지의 촌집 찾아서 충남 공주로 먼저 갑니다. 이 동네에 아버지한테 촌집을 물려받은 분이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전에 소장님 물어볼 거 있어요. 부모님이 촌집을 물려주시면 고치시겠습니까? 허물고 다시 지으시겠습니까? 오, 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무래도 제가 건축가니까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근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그냥 좀 허물기에는, 죄송스럽고. 근데 이건 정말 대량 난감한 질문이기는 하다. 해결책은 오늘 주인공이 알려주시려나요? 근데 이 집 신축인데, 아까 촌집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기 새로 지은 집도 보이고 촌집도 보이는데 둘 중에 어떤 집이려나? 이게 지금 한 집이에요? 네. 옛날 집을 고치는 거 대신에 그 허물고 새로 짓는 걸 택하신 그런 분이시군요. 말 그대로 촌집 허물고 지은 신상이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주인장부터 만나보십시다요. 저 선생님 계십니까? 나오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영화 배우 같으시네요, 두 분 다. 미인이 원래 이렇게 미남을 없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이 선생님 댁 찾으러 오는 길에 네. 질문을 받았거든요. 촌집을 이제 물려받으면 네. 이거를 이제 고칠 거냐, 혹은 새로 지을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신축으로 선택을 해갖고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촌집 허물고 새로 진 늦둥이 막내 유익준입니다. 그 촌집 허물고 싶지 않았던 아내 임미선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직업이 자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수로 이름께나 날리셨다는 익준 씨 아버지가 뒷산 나무 베어 지은 집이랍니다. 하지만 세월 앞엔 장사가 없더랍니다. 근데 또 추억은 늙지를 않으니 더 문제였죠. 나무 하나하나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칼로 장난을 치고 했던 흔적들. 이게 어디 거라는 거를 다 알겠더라고요. 진짜 고뇌를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고민하다가 이제 고생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그래요? 하다 보니까 직접 찍으셨구나. 네, 뭐 기술학교도 다니고 막 애를 쓰더니 네. 반목수. 그래요? 반목수가 진짜 집을 사실은 지었어요. 이렇게 영화 배우 같은 외모의 윤발 형님이 목수가 되셨다니 한번 보러 가야죠. 세상에나 만상에나 지경도 아니고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실력 한번 봅시다요. 에? 현관이 아니네요. 시골집 약방의 감초 창고인가요? 근데 천장에 저건 목재 맞죠? 남자들의 로망 목공방이구나. 전문가스러운 장비들이 쫙 갖춰져 있어서 이 집 짓기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퇴직하기 전에 사실은 건축 목공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집 제대로 짓기 위해 자격증까지 땄다고요? 뿐인가요? 흙집학교, 목공학교까지 전부 섭렵했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산실에서 36년간 근무했었습니다. 컴퓨터 전공이에요. 목공 기능사 2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게 감리하는 것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럼 그렇게 학교도 다니시고 자격증도 따고 그 정도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충분히 고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 10년을 했다고 봐야 돼요. 뒤로 가보면 기둥이 썩어 있고 앞에는 멀쩡한데 겨울에는 춥고 그런 것 때문에 진짜 고생만 해서 사실 진짜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40년. 이 집이 지지 않아 주말마다 오갔대요.
근데 뒷벽은 썩어서 기울지 덥고 춥지 고치자니 얼추 짓는 돈 들겠더랍니다. 결국은 허물었습니다. 아깝지만 허물고 다시 네. 짓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돌아오셨잖아요. 아, 네, 왔어요. 네. 아니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까? 아우, 그런데 예. 1억 5천 했어요. 1억 5천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네. 이게 48평, 창고까지 합쳐서 48평이거든요. 평당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3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대략적인 설계하고 그다음에 각 공정별로 제가 다 직접 손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감리도 제가 한 거고. 절박함이요. 일단 돈 많이 안 들이고 해야 된다는 경제적인 거 하고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절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궁하면 통한다지만은 요새 같은 건축 고물가 시대에 평당 300만 원이면 대단하시다. 근데 여긴 또 뭐 하는 곳이래요? 팬트리? 아니 주방인가요? 목공방 바로 옆은 이렇게 다용도실이 어마어마한 다용도실이 있네요. 거의 저장고 수준인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신 거예요? 집사람이 워낙 이렇게 건축비를 확 낮추는 1등 공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사람 말을 적용해갖고 이렇게 또 넓어지게 됐어요. 철근도 묶고. 철근도 묶어요? 네. 철근도 묶는 일도 시키더라고요. 심했다. 그리고 이제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주버님 이 일을 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주버님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게 좀 그렇대요. 밥을 하신 거예요, 설마? 맞아요. 집 한 채 지는데 온 가족 총동원령. 시아주버님이면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미선 씨 집 짓는 동안 시아주버님과 남편 전용 한밭집 요리사가 됐답니다. 아, 주변 할머니들이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원래 집 짓기가 밥 짓기고 밥 짓기가 집 짓기야 막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저 같은 차 안을 가다가 아주버님이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얘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장난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도 그렇다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 정말로 내일인데도 아주버님이니까 시댁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다용도실로 들어온 것도 처음인데요. 네. 아 여기구나. 오. 고민 끝에 탄생한 집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 부엌지나 계룡산 전경이 훤히 보이는 거실까지. 그런데 나 이 집 처음 들어온 집인데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요? 아니 이거 딱 아파트 구조인데요? 아파트에 한 몸 맞춰 산 지 40년. 반갑을 넘고 보니 아파트만큼 편한 구조가 없더래요. 물론 이쁘고 특이하게 하고도 싶었죠. 집은 좀 단순하게 지으신 것 같아요. 집 예. 내부가. 예, 맞습니다. 형님이 뭐 조금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조금 이쁘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엄청 단순화된 거예요. 이분이 실속파 형님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익준 형님 유원준입니다. 뭘 복잡하게 하면은 형님이 다 막았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죠. 외관상 봤을 적에 그림 같은 집을 원하는 거죠, 다. 그렇지만 실속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피 물려받아 집을 7채나 지어본 형님은 확고했대요. 직접 짓는 데는 경량 철골 구조만 한 게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우풍센 옛날 집 생각에 단열에도 엄청 신경을 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단순하게 지을 수는 없어서 만든 방이 일명 포치방. 포치면 포치고 방이면 방이지 왜 이름이 포치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벽마감은 진짜 특이하다. 왜 붙이다 말았대요? 이 방이 좀 뭔가 마감이 요새 트렌드인가? 설계도면에 보면은 네. 그냥 대놓고 여기가 포치예요. 원래 그 포치를 만드시려고 타일 마감을 외부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네, 네. 아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방이 됐고
덕분에 또 창문이 커진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수했는데 네. 그걸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 대륙의 실수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대전의 실수인가요? 아 근데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서 네. 정말 맞아요. 이쪽 풍광도 그렇고 놀라운데요. 사이즈 계산착오로 작아져서 결국 방으로 만들게 됐다는 보치. 덕분에 아내 미선 씨는 여기 누워서 풍경 감상한다는데요. 오히려 잘 됐네 뭐. 집에 들어올 때부터 네. 참 궁금했던 곳이 있는데요. 지금 방에 들어오니까 탁 보이네요. 네. 저 별채. 저희 집에 하여튼 귀중한 곳이 있습니다. 아 귀중한 거예요? 오.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아 그래요? 한번 가보실까요? 딱 봐도 오래된 촌집에 얼마나 대단한 걸 숨겨놓으셨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요? 금돼지라도 감춰놓으셨어요? 엄마야 이게 뭐래요? 아우 세상에 옛날 집 그대로네요. 젊었던 미선 씨도 익준 씨도 여기 다 있습니다. 세월도 못 뺏어간 행복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 절대 못 잊을 엄마 그리고 아버지까지. 그런데 이 공구들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혹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쓰시던 연장 걸어놓는 거리를 그대로 제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하여튼 여기다 보관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건 저 연장을 담아놨던, 담고 일하러 가실 때 저 연장통을 메고 다녔던 그 눈앞에서 화냅니다. 이렇게 하나도 못 버리셨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촌집은 허무셨을까요? 내일이면 부서질 72년 된 이익진 집이었습니다. 이민년이니까 약 한 72년 정도 된 이렇게 상년. 아쉬움에 고개 숙인 두 형제. 아이고 어째요. 허무는 날 포크레인이 왔는데 저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막 물 뿌리고 계셨지만은 마음속으로 막 좀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서운함이 크셔가지고. 나고 자란 그 집 허물기로 한 결정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거기다 그 집이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었다면 말해 못하겠어요. 익준 씨 진짜 괜찮으셨어요? 아버지와 집이 뭐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집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집이다라는 생각은. 잠깐 휴지 좀 써요.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40년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40년 다 돼가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막내 티가 나오네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없나 봐요. 그런 거죠. 아버지가 50살에 얻었다는 늦둥이 막내 아들. 익준 씨에게 이 집은 아직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천지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되게 눈에 띄던데 이게 설마 우물인가요? 민속촌 우물도 아니고 이렇게 실감날 일인가요? 혹시 이것도 아버지 작품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직접 들어가서 파신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그래요? 때 기억에 이것이 부모님이 하던 기억이 다 있어요. 근데 저 아래는 사실 아버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우물인데 네. 이 지표면서부터 위에는 우리 남편이 싼 거예요. 촌집을 신축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네. 결국은 꼭 신축은 아니네요. 이렇게 다 살릴 건 살려내고 네. 두 분 공간만 네, 이제 새로 맞아요. 지은 거지 네. 나머지는 살 수 있는 건 그대로. 옛날 그대로. 그리고 저기 석축 싼 거 있죠. 저쪽 앞에. 네네네. 하나하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요 놈이 어디에 있던 거고 어디에 있던 거고. 아, 저 이런 식으로. 조경석들이요? 집 앞에 보이는 조경석은 집 안에서 나온 돌로 익준 씨가 직접 쌓은 거래요. 근데 내 눈에는 이 돌이나 저 돌이나 뭐 똑같아 보이는데? 뜨락돌들은 제 기억에도 지금 다 남아 있는 것들이 네. 이쪽에 가 보면은
가운데에서 부엌 옆에 1번 돌이 얘가. 1번 돌. 예. 그다음에 옆에 있는 2번 돌 얘가. 아, 평평하네요. 예, 예. 그다음 요거 옆에가 바로 요 놈이 있었어요. 이렇게 옆에. 아니 근데 어떻게 이 돌들 이게 다 어디 있었는지 다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이게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고 늘 같이 생활을 했던 곳이라 뭐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봐도 눈에 선해요. 옛날 집 앞에. 아, 그래요? 뜰하기. 그렇게 집에 또 이거를 네. 이거를 다 혼자서 네. 다 옮기면서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 즐거워했어요. 이거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힘쓰면서 막 힘들면. 이 조경석 말이에요. 그냥 돌무더기인 줄 알았더니 추억의 공든탑이었네요. 그 공든탑 함께 추억해 주실 분들 오셨습니다. 형님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집이 엄청 좋구나. 저희 큰 누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형하고 작은 누님, 위에는 형님하고 형수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 앉아요. 이쪽. 아무데나 아무데나. 90살 큰 누님 위에 막내 동생이 만든 전용 의자.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누님 쉬라고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익준 씨가 이렇게 누님들 떠받들 만도 한 게요. 쉰둥이 막내 동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누나들이 업어 키웠지 뭐. 손바닥에다 놓고 키웠어. 허무는 거 이렇게 반대하셨다면서요? 고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아버지가 진 집이니까.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형제들한테도 이 집은 아버지였나 봅니다. 큰 누나 빼고 오남매가 모두 이 집에서 나고 자랐대요. 온 집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던 고울리개들이 백발 엄마의 나이가 된 세월. 그럼 뭐 합니까? 추억은 어제 일만 같은 거려. 이 동네에서는 최고였지요. 보통 부지런한 양반이 아니야. 학교를 가잖아요. 가면 비 오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까지 대다 줘요. 물 많이 오면 그 또랑 건너지 말고 거기서 서쓰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데리러 와. 그런 아버지 또 없답니다. 그러면요. 내 아버진 세상에 단 한 분뿐인 거려. 마음 추스르고 집 탐구 마저 해봅시다. 이번엔 마당인가요? 요즘 유행하는 자연주의 정원 같아요. 어쩌자고 이렇게 고울까. 원래 여기는 시어머니 채마밭이었대요. 어머님 이제 계실 때는 못했어요. 사실은 어머님이 뭐 열무 하나 더 심어 먹어야지 꽃을 못하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시골에 온 이유가 꽃하고 놀라고 왔어요. 설마 다 이름들 모르시죠? 분홍색 양귀비도 있고 빨간색 양귀비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는 파란 애들은 수레국화예요. 미선 씨는 매일 출석 부르며 꽃이랑 대화한대요. 익준 씨가 그 증거를 챙겨왔답니다. 소장님 한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저 선물 주시는 건가? 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와,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네요. 네? 그냥 제가 단순한 이제 설명이 아닌데요? 미선 씨가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온 거는 이 정원 때문이랍니다. 이 집에서 정원이 미선 씨 최애 공간이지요. 시어머니의 채마밭이 며느리의 정원이 되고 아버지의 흙집이 가족의 기억 저장소가 되고 긴 고민 끝에 허문 아버지의 집은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쩌면 다시 지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서 온전히 지워진다는 것. 내 오늘 보니 육남매는 아버지의 집 영원히 못 잊을 것 같거든요. 세상살이 힘들어질 때마다 안기고픈 따뜻한 품. 쉰둥이 익준 씨에게 아버지의 집은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익준 씨 울지 마셔. 하늘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언제 크나 싶던 늦둥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터에 이렇게 근사한 집 지었으니 말이죠. 본체는 신축을 하셨지만 그 외 것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거든요. 아버님이 지으신 흙집도 그대로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지으신 우물도 있고 그리고 그 채마밭을 그대로 놓고 정원으로 바꾸신 그 땅도 있고 그래서 그 큰 흐름 속에서 갖고 가시는 그 문화라 그럴까 또 전통이라 그럴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중에 작은 일부가 바뀌었을 뿐.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반목수 익준 씨, 뭐 하시게요? 그나저나 나무가 좀 오래돼 보이는데. 요거는 부엌과 안방 그 사이의 기둥이고요. 요건 바로 가운데 있던 그런 기둥입니다. 끝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옛날서부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제 시작합니다. 70년 넘은 고제 대변신 프로젝트인가요? 아내 미선 씨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는데 드디어 완성인가요? 계룡산 풍경 떡하니 보이는 명당 자리에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여보. 어때? 마음에 들어? 40년 가까이 산 보람을 오늘 찾네 내가. 아, 좋다. 와, 좋다. 미선 씨와 익준 씨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촌집 툇마루에서 보이던 바로 이 풍경. 덜마루 하나 났을 뿐인데 아버지의 촌집, 그 풍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곳을 밟고 올지 오기만 해도 저는 정말 100번 좋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자식이 와서 산다면은 한없이 기쁘겠죠. 울다가 맨발로 뛰어가도 괜찮은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날입니다.